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찾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 전문가와 함께 미래교육에 관한 토론과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추려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우선순위를 둔 질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질문으로 토의 토론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I will be focusing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좀 좋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 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 공모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해 공모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선택할 대안이 없다며 공모 방식에 의해 한 곳의 대학을 선정한 뒤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동부권 지역사회가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대통령 발언과 국무총리 담화문 등을 감안하면 공모 방식에 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들이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이번 달부터 새로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시행합니다. K패스는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대체한 사업으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의 교통비를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목포와 순천 등 10개 시군의 K패스를 우선 시행하고 이용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맘때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조치로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 검사가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전환됩니다. 또 확진자 격리 기준도 현재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권고하는 등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오는 4일 어린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천그린광장에서 버블 공연을 시작으로 로봇 드론 체험, 가상현실 체험 등 18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우주 순천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 다양한 먹거리와 판매 부스, 아나바다 장터가 운영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 중에 하나가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반환 사업입니다.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로 1992년부터 시작된 반환 요구가 3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 지금의 광양시 옥룡면 은평리에 있었던 중흥사란 사찰에 건립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파괴된 이후 옥룡면사무소와 조선총독부박물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거쳐 지금의 국립광주박물관으로 100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과 합천 영암사지 등 국내에 남아있는 다른 쌍사자석 등과 비교해도 보존 상태가 특히 양호하고 예술적 가치도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1962년에 국보 제103호로 지정됐고 1992년 처음으로 주민 2,210명이 동참한 반환 요구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이후 32년 동안 광양 지역에서는 반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장 공약사항인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은 현재 고향사랑기 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안건으로 채택됐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별도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미학적으로나 그 조형물이 가장 우수한 그 석등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그 쌍사자석 등을 우리 품으로 가져오면서 우리 시민의 어떤 그 자긍심과 그걸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미 시민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과 석등 제자리 찾기 시굴 조사가 진행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박물관 건립도 구상 중입니다. 원위치에 저희들이 제자리를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사 내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석등의 그 제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수 차단이랄지 습기 제어 시설 등을 갖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보호 시설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광양 시민들의 이번 캠페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느끼는 큰 불편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도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툰 우리말 때문에 아픈 곳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국에 이주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캄보디아 출신의 쓴소린나 씨와 시타 스레이로 씨. 둘 모두 임신 12주차에 접어들어 산부인과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서툰 한국어가 걱정입니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 각종 검사와 수납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진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ở trên pizza chân đãi cô lên khỏi tới nhưng miên ca bưng bẹp bông xì để chặt te để xa quạt màu du trên này mồi bồn trà tài để xa bê cá nhung bông quạt bị bảy đồng đài bên trước bên khác cái nhung mê ra tại canh chật quạt khác này. 광주 지역 외국인 주민 10명 중 3명은 의사소통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병원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 때문에 상담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병원비보다 통역 비용이 더 듭니다. vì ai nâng thay chiếc của bà sinh chỉ có cực chiếc máu vô mà máu pram mơn tầm bờ mơn vô này chắc bị thay chiếc về để dựng bong sẽ phải ở thay về tiệt 언어 장벽 탓에 병원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주민과 병원을 동행해 전 과정을 무료로 돕습니다. 진료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는 목표이고요. 이 사업은 또 장점이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능숙한 결혼 이주 여성들도 표를 거뒀습니다. 정착 초기에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또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통역 활동가에 지원했습니다. 유산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다음에는 그 병원 안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런 일이 안 겪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지원하고 싶어서. 의료 통역 서비스는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먼저 제공한 뒤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 5.18 공법 3단체가 5.18 행사위에서 공식 탈퇴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부상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탈퇴해 반쪽짜리 행사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행사위원장단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하고 단체 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행사위는 특전사와 화해 행사를 진행한 5.18 공법 3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3단체를 5.18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감 표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들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행사위원장단과 공법 3단체장이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5.18 행사위에 3단체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5월을 연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5월, 하나의 5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5.18 행사위는 우선 전야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무대에서 총체격을 선보였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무대 높이를 65cm로 낮추고 사방을 개방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청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남로를 넘어 웹진과 오프라인 소규모 공론장 등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만들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 너무 없었고 또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 또 5월 정신과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청년들이 점점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좀 소란스럽게 또 5.18 행사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농업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역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